네, 안녕하세요. 자,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주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, 일단 수급을 한번 볼게요. 자, HLB 보겠습니다. 지금 뭐 역시 이 자리에서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역시 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, 그러니까 저는 뭐 매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, 역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저랑 다르게,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수익을 못 보는 그런 매매자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정말 이제 저점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개인들의 수급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일단은 저는 이 밑에 이 8만 원과 이제 9만 원대 이런 부분인데, 사실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가 최저점 자리는 맞겠죠. 이런 자리가. 근데 저는 오히려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보다는 지금 빠졌을 때 제가 될 수 있으면 음봉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은 저는 반대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좀 큰 그림으로 좀 봐야 되는데,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,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지금 봤을 때 분봉상의 위치를 보면 밑에서 잡아야 된다. 고점에서 팔고 아니면 고점에서 잡지 말더라도 그러니까 고점에서 안 팔더라도 고점 분봉상에서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라 모아 가더라도 빠질 때 잡아야 된다.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이런 위치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저점 구간이 나오면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어요. 근데 저는 여기에서는 이제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, 이 위치에 오면 자 사람들이 여기 이 저점 구간에 다가오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맞아요. 이 내용은 맞지만 이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건 뭐 정확한 어떤 내용도 아니니까 느낌상 보면 뭐 당연히 뭐 느낌으로 할 수는 없지만 매매라는 걸. 근데 제가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런 패턴이 나오면 한 번 더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줘서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 최저점 자리가 돼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올바른 판단이었다. 그러니까 잘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저는 반대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,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올라오고 나서 여기 높은 데서 잡는 게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이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올라올 수 있는데, 여기에서 이만큼 먹기 위해서 HLB를 매매를 하지는 않을 거다. HLB는 대부분 단타, 물론 전체적인 이 공식화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, 이 공식이라는 화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. 대부분 중장기를 매매해야 되지 않냐.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단타에 대한 단기 얘기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.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다 중장기를 이제 보고 있다. 이제 그렇게 봐도 되는 것 같은데,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냐면, 중장기를 볼 때 여기에서 이만큼 어떻게 보면 크면 클 수도 있고 뭐 적으면 적을 수 있는 수익과 하락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, 여기에서 만약에 올라와 줬다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또 바로 꺾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안착, 이런 부분을 안착하고, 또는 자 여기에서 사던 평단가는 다를 수 있지만 대응은 훨씬 좋습니다. 하기가.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, 여기에서 만약에 손절을 어디를 잡고 매매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만약에 이 위에서 잡는다라고 하면 손절을 칼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.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,
자,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반등 여기를 찍고 현재 위치를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, 예, 그것을 예, 봐야 됩니다.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. 예, 저는 개인적으로 예,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. 그래서 이게 판단이 틀리다라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저는 예,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그냥 확인을 하고 차라리 위에서 잡는 게 어떨까. 뭐 엉뚱한 내용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신라젠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제가 이 신라젠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15,500원 위에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. 이 밑에서는 급락이 나오던 어떤 뭐 큰 뭐가 나오던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차트적인 악재 또는 뭐 기업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위치이다. 차라리 높은 가격에서는 기업적인 부분과 차트적인 악재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내용.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예, 비슷한 내용입니다. 아니 똑같다라고 보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 주가의 흐름이 있었을 때 이후에서 빠졌을 때는 손절을 과감하게 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. 높은 가격에서도 손실률만 줄이면 상관이 없거든요. 예, 저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여기에서 이제 손절이 아니다. 그리고 손절이 없다. 그리고 손절 없이 그냥 모아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 가격이 만약에 빠진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빠질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. 매수를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.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나와야 된다.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두 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 위치인데, 요번에도 또 나오지 못하면 당연히 예, 추가 하락이 예,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. 그렇다라고 하면 이 7만 원대까지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 보는 것은 이제 월봉상의 위치입니다. 이 월봉상에 이제 캔들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캔들 분석을 무엇을 하냐면,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, 자, 이 캔들이 나오고 이 캔들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캔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캔들을 돌파를 하느냐, 그리고 또 이 중간에 대한 부분이 또 필요합니다. 확인할게. 자,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, 일단은 이 밑에 지금 여기에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꼬리를 달고 자, 이렇게 빠진 부분, 저는 제가 보는 그러니까 매매 방법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캔들, 이 중간을 볼 수 있어요. 여기를 돌파해서 안착을 하느냐,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자, 이 파란 색깔의 이 기준이 상승을 시키는 부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예전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돌파 이후에 물론 여기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안착을 하고 상승 나온, 밀리면 밀려요. 이렇게 밀리면 이렇게 밀리고 저항이 생기죠. 그 돌파 이후에 또 밀리면 이게 기준이 될 수 있는, 월봉상에서 큰 그림,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자, 이런 자리다라는 것을 지금 이 위치, 단순히 최근의 모습만 봐도 이게 과거의 모습까지도 예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, 지금 현재의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것만 분석해서 과거를 분석해 보면 이게 왜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, 자,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네, 여기 제가 좀 전에도 이걸 가지고 과거에서 뭐라 그랬죠?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상승에 대한 부분과 지지가 되지 못하면 저항이 되는 부분, 분명히 예, 지금 저랑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본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게 자, 이 모습이 이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. 또 어리석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. 과거의 차트를 가지고 분석하면 누가 못 맞히느냐, 이런 또 좀 어리석은 본인이 못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좀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, 그거랑은 완전히 이게 다릅니다. 지나온 차트이지만 이 캔들만 분석했을 때 이 과거의 모습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. 예, 이거 뭐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어쨌든 그 기준이
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, 거기에 있어서 지지됐다가 빠지면서 저항이 생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을 본다라면 일단 이 자리를 유지를 해줘야 돼. 이 안에 이 캔들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. 지금은. 자, 그러면 이 종가상의 이 위치, 자 여기를 보면 종가가 지금 92,700원입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이 음봉 캔들 안에 지금 현재가가 들어와 있어요. 그렇죠? 현재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착이 됐다. 그러니까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, 이것을 벗어나는 자 위치, 자 여기죠. 이거를 벗어나서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8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일봉이나 주봉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뭐 6만 원, 7만 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주봉상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고 하면, 여기에서 이제 이평선에 대한 부분, 자 이평선에 대해서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 저항이 생기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는 단순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대응이 좀 늦어집니다. 자,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서 보고 자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여기 예전부터 이 가격을 설정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여기가 빠진다라고 하면 자 여기 손절이 나가야 되고, 여기가 저항이다라는 것을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린 상태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여기에 대해 저항을 받고 자 이평선에 대해서만 자꾸 따라간다라고 하면, 지금 여기 아까도 제가 이제 메디프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평선을 좀 기다리게밖에 안 되니까, 이평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후행성이지 않습니까? 여기에 대한 대응을 뒤늦게 한다는 거죠. 굳이 여기를 뭐 매수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여기를 아예 그냥 올라와서 이 위에서만 그냥 매매를 하면 된다. 아니면 밑에서 하더라도 자 이 이평선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가격대를 매수, 여기 저항이니까 뭐 매도, 이런 식으로 대응을 미리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박스를 미리 알 수 있다라는 내용, 그것이고요. 그리고 이 주봉상에서의 지금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월봉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진다라고 하면 이 그대로의 이만큼이 이렇게 빠져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6만 원대까지도 그냥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반등이 지금 반드시 좀 나와줘야 하는 그런 구간.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밑으로 빠지는,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밑으로 만약에 조금씩이라도 밀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하방, 그러니까 상방보다 하방으로 밀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게 더 좋고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밀린다라고 제가 결론을 지은 건 없습니다. 이미 이 가격대, 자, 이 가격대를 얘기한 사람이 저니까 제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,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? 제가 이제 설정했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를 지지를 못하면 빠진다라고 일단 저는 결론을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반등이 반드시 이 위에서 나와줘야 되고요. 이 위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져서 주봉과 월봉상의 그런 위치까지도 나올 수 있다.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확인을 하고 그냥 듣지는 마시고 그냥 보시면 돼요. 그냥 그러면 이평선을 나는 그냥 이평선을 그냥 좀 확인하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자리, 이 이평선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평선 밑으로 빠지면 뭐 손절. 근데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손절에 대한 의미는 크게 두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 일단 밑으로 여기 이 이평선이 밀리면 그냥 추가락이 나올 수 있다.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잘 안 된다. 라고 하면 일단 자 일단 여기는 보시면 주봉에서는 아직 멀었죠. 그러니까 일봉에서 뭐 주봉에서 월봉에서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지나간다든지 좀 하락을 더 한다. 그럼 어딜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
예,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예, 그런 자리를 좀 기준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 주의 HLB에 대한 모습도 모습이지만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종목도 종목이지만 아무리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이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다. 예, 그런 것까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서 전체적인 분위기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히 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예, 이런 모습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매수하는 것은 좀 예, 좀 어렵고 예, 좀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죠. 시장을 봤을 때. 예, 하지만 HLB에 좋은 뭐 어떤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뭐 잘 매수가 됐겠지만요.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말씀을 예, 제가 무조건 제 말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영상을 만든 사람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투자하신 분들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 여기를 왜 매수를 했는지 예,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예,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왜 매수가 들어왔는지 이거는 이거예요. 네,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또한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예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금 매수를 좀 한 부분이 있지 않나. 여기도 지금 저점 구간이라고 예, 이제 생각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예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